지방공무원 8급 간호직 간호관리학입니다. 간호관리학은 굉장히 평이했어요. 평탄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풀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기출문제만 잘 정리를 하셨어도 고득점이 나왔을 이번 시험의 변별력이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간호관리체계의 모형에서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족도, 그 다음에 재방문율, 욕창 발생률, 결과를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과를 말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산출이 맞겠습니다. 산출. 자, 그 다음에 조직 유형을 정태적 조직과 동태적 조직으로 구분할 때 다른 유형에 속하는 것은 교재 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정태적 조직은 피라미드의 구조를 하고 있고 지시에 따라 하급자가 움직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주로 조직의 상층에서 표준화된 공시적이고 그 다음 복잡한 계층적인 구조와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라인 스텝 조직과 직능 조직, 라인 조직이 있고요. 동태적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형식이나 공식에 얽매여 있지 않으며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다. 이건 프로젝트랑 매트릭스, 그 다음에 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를 봤더니 정태적 조직과 동태적 조직으로 구분한대요. 솔직히 문제를 좀 출제하신 분들한테 조금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내면은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이게 공무원고시 시험 문제인데 명확하게 내셔야 되는데 다른 유형에 속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문제의 질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정태적 조직의 유형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두 개를 다 구분을 할 때 다른 유형은 이거는 우리가 문제집에서나 고난이도로 이거 두 개 다 알아서 풀어야 된다. 그 정도거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집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린 공무원고시 문제처럼 퀄리티가 굉장히 높거나 그렇게 완전히 틀에 딱딱딱 맞춰서 출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튼 그 문제집을 발간하신 그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생각해낸 것들을 출제를 해서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를 만들 때 이건 고시 문제인데 약간의 질문지가 조금 저는 좀 이상했었어요. 딱 봤는데 근데 역시나 성격이 다른 거 하나 있었죠. 라인 스텝 조직은 이렇게 정태적 조직이고 나머지는 동태적 조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접 간호 활동은 이랬어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고요. 투약 같은 경우는 직접 하고요. 산소 투여는 직접 하고 인수인계는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위해서 인계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직접 간호 수행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간접 간호 활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는 간접이고요. 섭취량과 IO 측정하는 거 있죠. IO 측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직접 간호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만약에 앞전의 문제처럼 뉘앙스가 그렇게 된 문제가 나온다면 간호 활동의 성격이 다른 것은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문제는 좀 이상하다. 문제가 틀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풀이 과정의 정답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조금 이런 식의 문제로 딱딱 떨어지게 출제가 됐었으면 수험생들이나 보는 사람들이나 분석하는 사람들이나 굉장히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다음은 글에서 설명하는 환자의 권리는 자, 의료진은 환자에게 특정 의료 행위를 하기 전에 설명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 설명과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퍼미션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수술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열심히 우리가 그 설명을 듣고 퍼미션에 사인을 해야 되죠. 환자는 의료진에게 질병의 상태, 치료 방법, 예상 결과, 진료 비용 등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두 가지 행동을 할까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 권리가 있고요. 수술을 할지 말지,
특정 의료 행위를 설명을 듣고 할지 말지 나의 그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3번으로 보시면 되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요. 간호관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복합적은 우리가 전체 사이클, 간호관리 과정 사이클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정답을 찾게 되는 거는 교재 22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기획은 실제 업무 성과와 계획된 목표나 기준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거다. 내가 했던 계획이나 목표가 얼마나 잘 들어맞았는지 하는 건 마지막 단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제에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직은 공식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적합한 간호전달 체계를 결정해서 업무 활동을 배치하는 거다. 조직을 구성한다. 라고 보시면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지휘는 유능한 간호사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개발,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을 하는 거다. 자, 보상, 인사, 개발 이거 나오는 거 어디예요? 인사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나와줘야 돼요? 리더십, 동기부여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통제는 간호조직의 신념과 목표. 자, 신념과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요. 기획 단계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우리가 코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직무 수행의 오류는 교재에도 나와 있고요. A 간호 관리자는 간호사의 직무 수행을 평가하면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간호사가 업무를 더 잘 수행한다고 판단하여 직무 수행 능력을 우수로 평가했어요. 앞전에 뭘 다 생각을 안 했네요. 이분이 정해진 시간보다 무조건 일찍 출근하니까 와 다른 것도 잘하겠지 라고 했네요. 자, 혼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부족하다 나보다 계속 혹평하게 되는 것이 혼효과고요.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가 있어요? 후광, 아우라가 있는 거 있죠? 후광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접으로는요. 최근에 업무가 반영이 돼요. 업무 성적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했어. 그것만 잘했는데 다 못하다가 그거 하나만 자신 있게 잘했는데 얘 너무 평가 좋다고 100점 만점 줬어요. 이런 근접 오류. 규칙적 작업은 항상 이 사람은 낮은 점수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잘하건 못하건. 저 사람이 잘하건 못하건 항상 높은 점수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 개인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논리적인 오류는요. 관련성 있는 요소에 동일한 평가와 유사한 평가를 하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관련성이 있네요. 어떤 거?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잘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일찍 와가지고 뭐라도 더 하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으로 고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는 교재나 또 나왔고 우리 이렇게 줄문제에도 나오고 뭐 문제집에서도 나오고 그랬던 문제예요. 자, 여기에서 정지하고 면허 취소 두 개만 잘 구분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답을 그냥 한 방에 찾을 수 있게 나왔죠.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우리가 손상시킨 행위를 할 때에는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서 의료행위를 할 때에도 정지해요. 어머, 의료법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의료법상에. 어떻게 의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됐는데 자기가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의료행위를 하게 됐을 때 정지가 됩니다. 진로기록부를 가지수로 작성하거나 안 되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는 거. 의료사고가 발생했었을 때에 이러한 것 등을 했을 경우 정지가 되고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어요. 그 형에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었을 때 이거는 절대적 취소 사유 의료법 제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으로 면허 취소 사건이기 때문에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환자 단위에서의 문제는요. 마약류 관리가 나왔네요. 자, 교재 242쪽에 나와 있고요.
자, 마약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은 2년 보존한다라고 거기 책에도 쓰여 있었고, 마약은 이중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별도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냉장고에 있어도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 약물이어도 어떻게 해요? 철제된 막 이중장치가 되어 있는 철제 잠금장치가 냉장고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약 파손 시 깨진 조각은 정리 후 분리수거에 폐기하는 게 아니라 조각 다 담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약물, 약국에 반납하셔야 됩니다. 냉동이 보관이 필요한 마약류는 잠금장치 필요 없다? 냉장고도 이중장치의 철제 금고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의사결정 방법은 교재에도 나와 있고요. 44쪽. 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게 또 여러분들이 풀었었던 문제. A. 간호관리자는 병원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병원 감염 담당자들과의 대면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런 대면 회의 용어라는 거 정말 코로나 터지지 않았으면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게. 이때 참석자들의 어떠한 압력도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 키워드 자유롭게 제안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나 비판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자, 그 결과 병원 감염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아이디어 창의적. 그러면서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는 건 브레인스토밍을 찾으셨을 겁니다. 델파이는 전문가, 명목 집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될 때까지 주거니 받거니 하고 나중에 한번 만나서 의사결정하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찾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예산 과정이에요. 이것도 교재 59페이지 나와 있고, 회계연도 중 부서의 수립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개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다. 부서의 사후 재정보고로 재무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단계냐? 결산 보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1번 문제는 의료 서비스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관리학 골고루 챕터에서 문제가 다 나왔고 해마다 의료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왔었습니다. 출제가 되었었고요. 자, 여기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변성은 동시성이라고 불린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을 말했을 때를 말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소멸성은 의료 서비스의 저장이 불가능하다. 의료 서비스를 보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 챕터 했었을 때요. 우리 간호는 저장할 수가 없고 DP를 할 수가 없다. 상품을 파는데.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정말 로봇이 출연되지 않는 이상은 세팅만 로봇 버튼 눌러놓으면 가서 백메이킹 해. 그럼 백메이킹. 자, 주사 놔. 그럼 가서 주사 놓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 로봇이 우리의 간호 영역에 확장해서 들어오진 않아요. 그리고 좀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소멸성에 대한 뜻, 우리 간호 현장에서 똑같은 간호를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내부 마케팅은 환자를 소비자로 생각해서 환자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환자를 소비자로 생각을 해서 환자의 만족도를 위해서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내부 소비자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아웃컴을 끌어낼 수 있는 내부 마케팅이 되겠어요. 내부에 있는 소비자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게 되는 것이 내부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자, 비분리성은 이질성으로 불리며 가변성, 이질성. 자, 서비스의 질이나 수준, 내용, 과정이 항상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는 틀리고 소멸성에 대한 정확한 답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요. 환경관리예요. 옳은 것은 교재 237페이지에 있고요.
적절한 냉난방 시설이 필요하고 습도는 20에서 25%가 적절하다. 자, 입원실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60% 정도 되고요. 중환자실이나 수술실 결핵병동은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중환자실은 이중문 설치와 출입 제한, 환기 횟수는 시간당 6회 이상, 양압 급기 100%, 흡기 25%는 수술방이 해당이 되고요. 음압병실 같은 경우에는 어디요? 그 결핵은 음압병실 입원시키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환자의 소음의 대화가 가능한 60dB이 아니라 병실 같은 경우에는 30dB로 해주시면 되고, 자, 조명은 자연 채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나 강한 햇볕이 들어왔었을 때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설치를 해서 그 빛을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셨을 겁니다. 이것도 환경 분야에서 굉장히 복합 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딱 한 문제 다 물어본 거잖아요. 습도부터 시작해서 조명까지. 자, 그 다음에 13번. 간호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적 예방 방안은, 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구조적인 변화를 요청을 해야 되겠죠. 자, 사건 보고와 인사고과를 연결시키는 건 또 문제가 있겠죠. 왜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침서 위주의 교육보다는 사례형으로 우리가 열심히 예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도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다 수정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틀렸다라는 거죠. 네. 그 정답은 여러분들 옳은 것, 예방의 방안이다 보니 1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에 설명하는 의료의 질평가 방법은 우리가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 및 치료 경로를 따라 의료진 및 환자와의 대화 기록 검토, 관찰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해서 퇴원할 때까지 환자에게 제공되는 실제 경로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그럼 경로 조사를 찾으면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개별 환자뿐 아니라 조직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이 조직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사실 저는 의료기관 인증하면서 요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못했던 게 좀 안타까운데요. 의료기관에 썼을 때의 방법에 우리가 개인 환자 추적 방법, 시스템 추적 방법, 그래서 이 추적 방법에 대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적 조사하는 거, 추적 조사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곳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서비스 받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규정에 맞게 시행하는지 관찰하고 확인하고 또 저렇게 모든 것들을 규정에 맞게 시행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답하는 것이 우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추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개인 환자 추적 방법과 시스템 추적 방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 조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이제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소수의 사람은 위대해질 수 있다.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이론이다. 자질 가지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리더십이란 타고난 것이지 개발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걸 가지고 태어난다. 이걸 말한 게 특성 이론이 되죠. 이것도 굉장히 쉬웠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자, 접근성, 우리가 효율성, 지속성, 형평성이 나왔고요. 접근성은요. 정확하게 설명한 것을 찾으래요. 접근성은 6시간 걸리던 병원 방문 시간을 원격 진료를 통해서 단축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 자원의 분배 나왔어요. 공정성. 자, 분배 나왔으니까 형평성. 자, 효율성이 아니고요. 효율성은 돈 이야기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속성은 입원 환자 1인당 간호 서비스 투입 비용 이랬어요. 전년 대비 10% 감소했네요. 이거는 효율성을 볼 수가 있고요. 형평성.
환자를 전원하면서 의료 정보를 공유해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료와 간호를 일관성 있게 했다. 이거는 가용성, 일관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 잘 되어 있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성 결핵으로 입원한 환자의 효과적인 병원 감염 관리 방법은 이랬어요. 활동성 결핵은 음압병실에다 입원시키셔야 됩니다. 교재 253페이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전파예요. 공기전파고 대상자 음압 격리실에 배치를 우리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로 해서 침상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다? 아니고 호흡기 주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커션을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격리실을 나온 후에 장갑과 가운을 벗고 일반 폐기물 통에 버린다. 사실상 우리 비말할 때는요. 비말 전파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다 처치하고 툭 하고 열고 나가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열고 다 여기서 해결하고 나와줘야 돼요. 자, 격리실에 나왔을 때 활동성 결핵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기까지 지켜주면 좋습니다. 여기서 틀린 건 뭐냐면 일반 폐기물 통에 버린다예요. 격리실에 있으신 분들은요. 격리 의료 폐기물에 버리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 가장 상단 1번에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다인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커튼을 쳐서 옆에 맹장 수술 환자와 격리시킨다. 모든 대상자는요. 1인실이나 격리실을 사용하고요. 혹시라도 그 감염병 환자가 더 많아. 그랬을 경우에 병실은 또 부족해.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최후의 수단을 코호트 격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음압격리실에 배치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질관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각 영역별 실제 수행 정도와 기대되는 수행 정도를 점선, 실선 등으로 표시해서 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도구는 교재 21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게 레이더 차트죠. 네, 레이더 차트였고요. 산전도는 두 개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파레토 차트 왼쪽부터 가장 중요한 요인 순서대로 원인 결과도 물고기 생각하세요. 결과의 원인을 알아가기. 결과가 나타났어요. 원인이 뭔지 거꾸로 원인을 알아가는 방법. 그래서 정답 점선, 실선으로 표시된다. 그래서 이렇게 오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그 책 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답 레이더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병동 간호사들은 업무에 대한 능력은 낮고 의지가 높은 상태이다. 자, 이 경우 허쉬와 브렌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을 적용했을 때 A병동 간호관리 자의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과 리더십 행동 유형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1, 2, 3, 4. 자, 기출문제에도 출제가 됐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 이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다. 그러면 지금 지금 능력은 낮고 의지가 높은 상태는 어떠한 걸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건 교재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구성원들이 능력은 낮지만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 의지가 높은 상태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설득형으로 해서, 네, 가르치고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설득형 찾아보니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마지막 20번이에요.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조직의 구성 요소는 교재 7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조직 내 자원 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집중도,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있어서 직위 간의 권한의 분배 정도.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집권화로 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20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20문제 풀었을 경우에 제가 아쉬웠던 거는 추적조사가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요거 빼고는 그냥 제가 있었을 때, 제 강의평을 했었을 때 저도 스스로가 이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답까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답까지는 다 책에 교재에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풀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여기까지 시험 문제 여러분들 잘 푸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